오늘은 1911년부터 1993년까지 살았던 영국인 소설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파리 대왕은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의 모험 이야기인데, 처음에 소년들은 자신들이 지도자로 선출한 렐프를 따르지만 얼마 후 제복을 입고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건장한 체격의 잭이 부녀를 조장합니다. 지성과 양식을 갖춘 렐프는 힘들더라도 비바람을 피할 오두막을 짓고 구조될 수 있도록 매일 봉화를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렐프를 질투하며 폭력적이고 미신과 권력지향적인 잭은 멧돼지 사냥을 하며 즐기고 놀자고 주장합니다.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잭을 따르는 소년들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렐프의 친구까지 죽입니다. 렐프가 잭과 동조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자 잭의 패거리들은 렐프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째인가 다시 내려왔을 때 렐프는 우연히 잭과 단둘이서 큰 가지를 떼매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짐을 들고 있음을 알고 얼굴을 맞대고 싱긋 웃었다. 너무 무거운 걸? 잭은 웃음으로 대답하였다. 우리 둘이서 지지 못할 게 있으려고. 같은 짐을 둘이서 처리하자는 협력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산의 가장 가파른 고비를 휘청거리면서 올라갔다.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를 맞추어서 통나무를 나무더미 위에 내동이 쳤다. 그리고 물러서서 승리의 도취감을 맛보며 웃어 제쳤다. 노는 것이 재미있고 삶이 더없이 충족하여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희망 자체도 잊혀지고 마는 때처럼 그들은 아침의 즐거움, 찬란한 태양, 압도적인 바다, 감미로운 대기 등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잭은 얼굴을 다시 칠할 궁리를 했다. 그는 한쪽 볼과 눈가를 희게 칠하고 다른 한쪽엔 붉은 찰흙을 발랐다. 그리고 오른쪽 귀에서 왼쪽 턱까지는 수치로 검은 선을 그려 넣었다. 그는 얼굴 모양을 보려고 못을 들여다보았으나 숨결 때문에 수면이 어지러웠다. 샘, 에릭, 내게 야자 열매를 갖다 줘. 빈 걸로. 그는 물이 들어있는 열매 껍질을 들고는 무릎을 꿇었다. 동그란 햇볕의 반사점이 얼굴에 맞아 그 반사로 물속에 밝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놀라며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보이는 것은 이미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고 무시무시한 남이었다. 그는 물을 내버리고 신명나게 웃으며 일어섰다. 목가에서 그의 건장한 육체가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에는 남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위압하는 서슬이 있었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의 웃음소리는 피에 줄인 으르렁 소리로 변했다. 그는 빌 쪽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 마스크는 이제 하나의 독립한 물체였다. 그 배후로 수치감과 자의식에서 해방된 잭이 숨어버린 것이었다. 물가를 걸어가다가 호련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 렐프는 놀랐다. 이승의 따분함을 깨우친 것 같았다. 이승에서 어떤 장소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세상살이의 태반은 발걸음을 조심하는 데 보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렐프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곤란한 것은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어느덧 지나감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꼬마들의 얘기야. 그걸 분명히 해두어야겠어. 따라서 우리 모두가 토의해야 할 이 마지막 것은
이를테면 이 공포의 정체를 결정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 공포에 관해서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겠어. 때때로 나 자신도 겁에 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야. 헛개비 같은 거야. 웃지 말고 들어봐. 우리는 어디가 나쁘면 의사를 찾아가. 마음속의 병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늘 무서움을 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분명히 지금 말해두지만 나는 유령이 있다고 믿질 않아. 어른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 모여서 차를 마시고 토론을 하지.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돌아가게 돼. 가장 위대한 생각이란 가장 단순한 법이다. 랠프의 친구 돼지는 이 얘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땔감을 모으고 있을 때 그들이 슬며시 빠져나가는 걸 나는 보았어. 저쪽 잭과 같은 방향으로 그들은 가버렸어. 랠프는 손톱을 살펴보길 그치고 공중을 올려다 보았다. 우리들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렇지 않니? 고마워 하고 그는 말했다. 이어 뜻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고마워. 우리끼리 잘 지낼 수가 있어. 하고 돼지는 말하였다. 시력이 나쁜 돼지의 안경을 훔쳐간 잭에게 돼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기운이 세고 나처럼 천식을 앓고 있지도 않아. 너는 두 눈이 멀쩡해서 모든 것이 잘 보여. 선심을 써서 안경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사나이답게 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운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야.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경을 돌려줘. 잭은 얘기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에 칠한 것이 가면구실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멋쩍음을 타지 않았던 그는 마음 놓고 소년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의 봉긋이 올라간 갈색의 팔 근육에는 권력이 자리잡고 있었고 어깨 위에는 권위가 걸터앉아 그의 귀에다 대고 원숭이처럼 제재거리고 있었다. 랠프는 우라가 치밀었다. 그는 잭에게 소리쳤다. 넌 짐승이야. 개 돼지야. 형편없는 도둑놈이야. 그는 달려들었다. 파리 대왕은 잭과 그 패거리들이 멧돼지를 사냥한 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에게 제물로 바친 돼지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 대왕이 권력을 장악한 잭과 그 패거리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는 얼마 전에 국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바다 건너 어느 나라의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미신과 권력지향적인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파리 대왕의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작더미 위에는 파리가 새까맣게 모여들어서 톱질을 하는 소리같이 윙윙거렸다. 파리 떼는 새까마니 다채로운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리고 사이먼의 전면에는 파리 대왕이 막대기에 매달려 싱긋거리고 있었다. 사이먼의 입이 한참 애를 쓰더니 똑똑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막대 위에 꽂힌 암돼지 머리야. 파리 대왕은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씨로 말하였다. 이것은 너무 지나쳤어. 버릇없는 아이야.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난 너희들에게 경고해 둔다. 나는 조금 화가 나 있어. 알겠니? 너희들은 이곳에 소용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 버릇없는 아이야. 속이려 덤벼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